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드리는 라디오 정보 시간입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소득세 보고와 관련한 정보를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손원수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변호사님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항상 오실 때마다 에너지가 넘치시는데 손 변호사님 요새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실 것 같아요. 요즘 어떠세요? 예, 요즘 많이 바쁩니다. 네. 그래도 예전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저희 많이 오거나이즈가 돼서 네. 상당히 저희가 조직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예전보다 이렇게 바쁜지 모르고 네. 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재밌게. 감사합니다. 예. 오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먼저 세금 보고와 관련해서 미국 사시는 이제 많은 분들이요. 네네. 궁금한 게 세금 보고를 꼭 해야 되나? 세금 보고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맞습니다. 예. 요즘 많은 분들이 이제 저한테 질문도 해주시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네. 물어오시는 분들 자신이 또는 자신의 가족이 소득세 보고를 꼭 해야 되는지 아니면 하지 않으셔도 되는지 많이 문의를 하시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소득세 보고를 반드시 해야 되고 또 어떤 분들은 하지 않으셔도 되는지 오늘 잠깐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네. 오늘은 제일 흔한 한 4가지 정도 경우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가장 이제 흔한 분들인데요. 이제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인데요. 유리지갑이죠. 그렇습니다. 이런 네. 분들은 이제 고용주가 네. 그 IRS에도 보고를 하시고 그다음에 직원한테도 얼마를 1년 동안 벌어들인 거에 대해서 얼마를 급여를 지급했고 얼마를 세금을 뗐는지를 정확하게 W2라고 하는 양식의 보고를 하고 직원들한테도 나눠주기 때문에 네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유리지갑입니다. 다 보이죠. 그렇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2016년 작년 소득 기준으로 했을 때 연간 급여 총액이 네. 두 군데 세 군데에서 버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다 합쳤을 때 1,350불이 안 되면은 네. 사실은 연방 정부에다가 소득세 보고를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근데 하지만 이제 일리노이주 같은 경우에는 연간 총 소득이 2,175불이 넘으면 이제 보고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주소득세 보고하고 그다음에 연방 소득세 보고를 같이 하시는 게 좋은데요. 네. 여기서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것이 그러면은 연간 소득이 나는 5,000불이니까 세금 보고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지나갈 일이 아닌 것이, 정부로부터 사실 이 연방 정부에다가 세금 보고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네. 총 소득이 1,350불 안 되시는 분들은 정부에서 세금 환급을 받을 확률이 거의 99%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세금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득에 관계없이 세금 보고를 하셔야만 받을 수 있다. 네. 세금 보고 안 하시면은 정부가 알아서 세금 환급해주지 절대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연봉이 10,000불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세금 보고를 하시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네. 두 번째 케이스가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입니다. 네. 우리가 보통 셀프 인플로이드 이렇게 혼자서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이렇게 본인이 고용주의자 종업원이 돼서 일하시는 분들인데, 네네. 또 이런 분들은 또 주식회사와 같이 별도 사업체를 만들지 않으시고 자기 개인 이름으로 사업하시는 분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네. 분들은 연간 총 수입에서 비용을 제외한 순수익이, 그러니까 이거는 예를 들어서 작년 한 해 동안에 10,000불을 벌었는데 한 9,000불을 비즈니스와 관련돼서 다 쓰고 경비로 썼다. 네. 1,000불이 남았다. 네. 이런 분들은 순수익이 1,000불이 되겠습니다. 네. 이런 기준으로 순수익이 연간 400불이 넘으면 소득세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네. 반대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영업에서 벌어들인 순수익, 총 수익에서 비용을 뺀 순수익이 400불이 넘지 않으면 소득세 네. 보고를 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400불이 보통 넘지 않겠어요? 대부분 넘습니다. 네네네. 대부분 많은 분들이 400불을 넘으시고요. 네. 그 다음에 또 굉장히 중요한 주의사항이
이 1099이라고 하는 양식이 있습니다. 네. 이 양식은 보통 사업자들, 개인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 자기들이 소득을 발생시키는 곳에서 대부분 많이 받으시는데 네. 우버 택시 같은 거 하시는 분들도 1099 받으시거든요. 금액이 많지 않아도 네. 우버에서 이 1099, 1099이라고 하는 양식을 주는데 네. 이걸 받으시는 분들은 비록 순수익이 400불이 안 되더라도 네. 반드시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네. 왜 하셔야 되냐면 이 1099이라고 하는 양식은 그것을 발급해주는 회사나 개인이 그걸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주면서 동시에 IRS에도 보고를 하시거든요. 아, 동시에 보고가 들어가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IRS는 이 금액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네. 총 소득이 얼마구나. 근데 이 1099는 연간 600불이 넘으면은 사실은 이슈를 하지 않습니다.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든 겁니다. 네. 제가 예를 들어서 우버 택시를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했다. 네. 밤에 이제 시간이 남아서 했다. 근데 이제 번 돈이 예를 들어 1년 동안 한 400불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네. 그런 경우에는 1099을 이제 안 받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우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1099을 이슈를 하는데 네. 600불이 넘지 않으면은 이슈를 안 해도 된다. 그런데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순수익이 400불이 넘으면 보고를 하셔야 된다고 그랬는데 네. 순수익이 400불 되는지 안 되는지는 총 소득에서 비즈니스 사업과 관련된 경비를 제해야만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IRS는 총 소득 금액만 1099 금액을 받아서 알고 있지 네. 비용은 도대체 얼마를 사용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모르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비용은 온리 그 1099을 받은 분만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분이 상세하게 세금 보고를 통해서 나는 이런 비용들을 이렇게 사업 목적으로 사용했다라고 네. 해서 공제를 받으셔서 순수익이 비록 400불이 안 되더라도 정확히 보고를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IRS는 1099에 나와 있는 그 1099라고 하는 양식에 나와 있는 총 소득과 관련해서 거기에서 세금 몇 퍼센트 이렇게 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세금을 반드시 보고를 하셔야 된다. 1099를 받으신 분들은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은행 이자 소득만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은행 이자 소득으로만요. 그렇습니다. 은행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은행에 굉장히 많은 돈을 넣어놓고 CD라든가 그렇습니다. 집어넣어놓고 맞습니다. 네. 이자만 받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 저도 이렇게 하다 보면 요즘 이자율이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자만 또 어마어마하게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그 돈을 많이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네. 원금이 많으시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월급도 없으시고 또 자영업 소득도 없으신데 오직 이자 수입밖에 없으신 분들이 네. 그 이자 소득이 연간 1,000불이 넘으면 1년에 연간 총 1,000불이 넘으면 이제 소득세 보고를 반드시 하셔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은퇴하신 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은 은퇴하신 분들이 가장 지문이 많습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세 가지 경우 월급 받으시는 분들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특히 1099 받으시는 분들, 네. 그다음에 이제 이자 소득 있으신 분들은 다 세금 보고를 하시는데 은퇴하신 분들이 사실 가장 많이 저한테 질문을 해오세요. 네. 사회보장연금 우리가 지금 그 보통 소셜시큐리티 베네핏이라고 하는 이것만 받으시는데 세금 보고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네. 사실 받으시는 그 소득이 연간 생기는 수입의 전액이 이 소셜시큐리티 베네핏 사회보장연금 수입이라면 네. 세금 보고 안 하셔도 됩니다. 아, 그러니까 소셜 세큐리티에서 나오는 수입만 받고 살고 계신다면 안 그렇습니다. 하셔도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네. 이 소득 외에 다른 금액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되는데요. 네. 사회보장연금 외에 다른 수입이 있으시다면 그 다른 수입과 네. 사회보장연금 받으시는 수령액의 절반을 합쳐서 네. 이제 그 금액이 혼자 사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25,000불이 넘거나 결혼하셔서 이제 부부가 함께 사시는 분들은 그 금액이 32,000불이 넘는다면 반드시 세금 보고를 하시고 세금도 일정 부분 내셔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네. 사회보장연금 외에 다른 수입과 그다음에 사회보장연금 수령액의 절반을 합친 금액이 싱글은 25,000불, 그다음에 네. 기혼자는 32,000불이 넘으면 세금 보고를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마지막으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강조한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네. 여러 가지 조건들 때문에 세금 보고를 하시지 않아도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네. 월급을 이제 보통 월급쟁이들은 월급 받으시면서 미리 세금을 다 내시거든요. 우리가 네. 이제 원천징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네. 그 원천징수한 금액을 돌려받기를 원하신다거나 또는 네. 정부에서 주는 각종 크레딧이 있습니다. 네. 이런 크레딧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금 보고를 하셔야 되고 자신이 돌려받을 세금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세금 보고를 하시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하다. 세금 보고 하지 않으시면 알아서 세금 환급을 받으시지는 못한다라는 점을 반드시 네.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뭐 반드시 세금 보고를 해야겠네요.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그래야 네. 또 제가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예. 네. 네, 요즘에는 사실 이거 은퇴하신 분들 경우에요. 네네. 그 다양한 그 은퇴 옵션들이 있는 것 같아요. 리타이어먼트 플랜에 대한 옵션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얼핏 듣기로는 뭐 어누이티라는 상품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굉장히 많이 그 재산을 모으셔서 유산 상속을 하신 다음에 네네. 뭐 그 돈을 묶어놓고 뭐 몇 년에 걸쳐 10년이라든가 뭐 20년에 걸쳐서 은퇴하신 후에도 받으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상관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제가 오늘은 주로 소득세 보고하고 이제 관련된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소득세와 관련돼 가지고는 사실은 어뉴이티 우리가 지금 연금이라고 이야기를 다달이 하는데 받으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연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소득세 보고하고는 그렇게 큰 상관이 없는데요. 아, 왜 상관이 그렇군요. 없는 거 하니 어뉴이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세금을 다 내신 돈 네. 가지고 이렇게 불입을 하시거나 네. 또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뭐 그 401k라든지 네. 아니면은 뭐 IRA. IRA라든지 이렇게 네. 세금을 내시지 않은 금액을 가지고 세금을 내시지 않고 이렇게 미래 은퇴를 위해서 쭉 모아놓으신 돈 가지고서 이렇게 롤오버를 해가지고 네. 어뉴이티 가입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한꺼번에 또는 나중에 받으실 때 이렇게 이제 세금을 내시거든요. 네. 왜냐면 예전에 세금을 내지 않고 모아두신 돈들은 네. 그걸 이제 조금씩 나눠서 받으실 때 세금을 내셔야 되고요. 네. 그렇지 않고 401k라든지 무슨 뭐 셉 IRA라든지 또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 IRA 중에서 트래디셔널 IRA 네. 이렇게 지금 현재 세금을 불입하지 않고 정부의 혜택을 받으면서 모아둔 돈들 이런 네네. 돈들은 나중에 반드시 찾을 때 네. 세금을 한꺼번에 내셔야 되고요. 아, 그렇지 그렇군요. 않고 지금 세금하고 아무 관계없이 나는 연금을 가입하고 싶다. 네. 그러면은 사실 텍스를 다 낸 애프터 텍스 금액 가지고 다 불입하신 금액들이거든요. 네. 그 금액은 나중에 받으실 때 세금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냥 받으셔서 쓰시면 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네. 어뉴이티 하시는 분들은 뭐 본인이 세금을 낸 돈 가지고서 집어넣는 건지 네. 세금을 내지 않은 돈으로 집어넣는 건지 확실하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그 돈을 받았을 때 세금을 내야 되는지 네.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확인을 하시고 네. 어떤 것이 가장 본인에게 베네피셜한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 잘 알겠습니다. 네, 요즘 또 뭐 가장 그 핫 이슈 중에 하나인데요. 의료보험이지 않습니까? 네. 네네. 네, 오바마 케어를 뭐 없앤다 어쩐다 뭐 얘기도 많고 트럼프 케어가 이제 등장하는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되나요? 그렇습니다. 아직 뭐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오바마 전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그 의료보험 제도를 네네. 이걸 뭐 좀 혁신적으로 좀 바꾸겠다. 네.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네, 현재 벌금 같은 경우도 좀 많이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 중에. 벌금이 네. 사실은 작지 않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이 벌금 같은 경우를 없애고 네, 여러 가지 이제 제도들을 좀 수정 보완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네, 아직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정확하게 결정된 바는 아직 없기 때문에 네. 금년 우리가 그리고 보고하는 지금 준비하는 세금 보고는 2016년 세금 보고이기 때문에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그 오바마 케어가 그대로 이제 유효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보험에 가입하시지 않은 분들은 네. 좀 페널티가 좀 내셔야겠네요. 있고 그렇습니다. 네, 네. 페널티가 있고 그렇지 않고 보험 가입하신 분들은 이제 페널티가 없고 이런데 네.
그 벌금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제 의료보험하고 관련돼 가지고 사실 미국에는 이게 크게 나눠보면 한 세 가지 정도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직장을 통해서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원래부터 의료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요. 네. 이런 분들은 이제 큰 변동 없이 예년과 같이 그냥 세금복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두 번째로는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마켓플레이스에서 정부가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는 그 뭐 미니멈 리콰이어먼트가 넘어가는 그런 의료보험, 우리가 소위 오바마 케어라고 얘기하는 네. 이런 거에 가입하신 분들이 계신데 네. 이런 분들은 1년 중에 한 달이라도 가입을 하셨으면 네. 1095A라고 하는 1095A라고 하는 서류를 받으실 겁니다. 이 서류가 세금 보고 하시는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 보내주나요? 그렇습니다. 네. 이거 이제 보험회사들에서 보내주는데요. 이 서류가 사실은 그 폼이 다른 세금 보고 서류들은 그냥 폼 그 양식에 이름이 딱 적혀 있고 금액 나와 있고 이래서 굉장히 쉬운데 네. 이 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조금 편지들하고 같이 섞여 있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네. 그냥 버리세요. 편지인 줄 알고. 아, 그래서 다시 그렇군요. 받으시는데 네. 어쨌든 그 보험회사에서 날라온 폼 1095A라고 하는 폼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네. 이 폼을 이미 다 받으셨을 겁니다. 이제 이 폼을 가지고 세금 보고를 해야 된다. 이제 벌금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네. 벌금은 두 가지 금액 중에 비싼 걸 내십니다. 더 높은 걸 내시는데 첫 번째 금액은 연간 1인당 695불. 네. 이게 원래 작년에 325불이었던 게 이렇게 올랐습니다. 아, 부부인 경우에는 그렇군요. 곱하기 2에서 1390불. 네. 자녀는 아무리 많아도 뭐 347불 50씩 계산을 해서 네. 한 가족당 총액은 2085불을 넘지 않습니다. 2085불이 온 가족이 최대 금액이군요. 그렇습니다. 최대 금액 2085불이 이제 최대 금액이고 네. 요거 2085불이 됐건 뭐 695불이 됐건 요렇게 해서 계산된 금액 하나하고 네. 두 번째 금액이 있습니다. 이거는 수익의 자기 소득의 연간 총 소득의 독신자 같은 경우에 한 10,000불 정도를 빼고 기혼자는 한 20,000불 정도를 빼고 난 뒤에 2.5%를 곱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입이 50,000불인 독신자가 있다 그러면 50,000불에서 10,000불을 빼면 40,000불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에 이제 2.5%를 곱해서 나온 금액. 이거하고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695불 또는 뭐 2085불 비교해가지고 더 높은 금액이 벌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5만 불에서 10,000불 빼서 4만 불에 2.5%면은 약 한 1,000불 정도 되겠네요. 맞습니다. 이게 더 많으니까 이걸 내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자, 뭐 한꺼번에 이거 벌금 내시니까 뭐 부담이 좀 크실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하신 세금을 환급받으실 수 있는 네네. 종류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좀 얘기 드릴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네. 많은 이제 세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우리가 공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소득을 공제받는다 이야기를 하는데 소득을 그만큼 줄여서 세금을 줄이는 것이고요. 네. 돈을 돌려받는 것은 크게 보면은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는 언더인컴 크레딧이라고 해가지고 저소득 근로자 크레딧이라는 게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차일드 텍스 크레딧이라고 해가지고 2016년 말 기준으로 16세 미만이 되는 이제 네. 17세 미만입니다. 네. 16세 또는 16세 안 되는 자녀분들을 둘 경우에는 그 자녀 한 명당 1,000불 정도씩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거든요. 네. 요거는 정부에서 본인이 세금을 납부했건 안 했건 간 근로소득이 있으면 돌려주는 크레딧이기 때문에 네. 요거 두 개는 반드시 챙겨서 받으시길 그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1330 행복한 방송 K라디오의 라디오 정보 함께하고 계신데요. 네, 지금까지 손원수 변호사와 함께 새로운 그 소득세 보고와 또 세금 보고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네, 손원수 변호사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알려주시죠. 예, 847-364-9933입니다. 364-9933. 그렇습니다. 847-364-9933. 손원수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오늘 라디오 정보에서는 손원수 변호사와 함께 소득세 보고
또 여러 가지 세금 환급에 대한 정보들을 알아봤습니다. 손원수 변호사님 바쁘신데도 정말 감사합니다. 네, 손원수 변호사 연락처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847-364-9933 847-364-9933으로 연락하시면 우리 친절한 손원수 변호사와 언제든지 상담받으실 수 있고요. 많은 정보들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또 저희 라디오 정보는 인터넷 am1330kr.com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스마트폰 앱 누리라디오에서도 생방송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라디오 정보에 궁금하신 사항이나 정보가 있으신 분들은 am1330kr@gmail.com으로 문의하시면 관련 전문가 모시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지금까지 3월 22일 수요일 라디오 정보 진행의 아나운서 최참이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